리치 향수의 원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다. 이것도 정말 궁금하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비공식이니까. 네네네. 10% 언더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엄청 고가여서 비싼 금액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향수가 있다고 해요. 이론상으로는 와. 모든 옵션을 이 향수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비공식 트렌드 에디터 수호입니다. 비공식 트렌드 브랜딩 서포트하고 있는 박종진입니다. 오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향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향수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바로 찬열이다. 그래서 오늘 찬열 씨가 인간 향수 역할로 비공식 트렌드와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엑셀 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미니 2집 앞두고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향수 네. 트렌드가 주제인데 네.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죠? 우선 뭐 섭외가 와서 네. 섭외를 직접 주셨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재밌게 보고 있기도 하고, 네. 향수를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평소에 향수를 꼭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흥미가 많이 생겨서 재밌겠다. 그리고 심지어 향수 모델로도 그쵸 그쵸. 했었죠. 네, 아쿠아 딥하노만 했었죠. 그래서 또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고마워. 일단 진짜 출연해서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예. 오늘 주제가 또 향수인 만큼 네. 자문위원으로 프로 조향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현재 이제 일산에서 몽아폴롱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향사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향사가 향수 만드는 직업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조향사가 하는 일은 향수 만드는 사람 여기서 멈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향사라는 직업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퍼퓸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조향사라고 한다면 90% 이상은 전부 다 퍼퓸머. 퍼퓸머입니다. 플레이버리스트. 플레이버리스트 같은 경우는 플레이버, 맛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나 간식에다가 조향사들이 향을 입혀서 맛을 첨가하는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아시죠? 네. 그거 다 조향사가 만듭니다. 펩시콜라의 라임 맛 있죠? 그거 조향사가 만듭니다. 사탕, 뭐 추파춥스 그 향을 첨가하는 거구나. 이게 다 플레이버리스트라는 조향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향 디자이너. 공간향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생소할 거예요, 공간향 자체가. CGV 가면은 시네엠포레라는 컨셉 영화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죄다 자연의 모습으로 돼 있어요. 문 딱 여는 순간 편백나무가 여러분들 반겨줘요. 근데 오늘 종진님 나오신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좋았어요. 왜냐면 그 유호석 조향사님의 모노룸 향을 공간향으로 했던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공간향을 이제 브랜딩 매니저분들이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 네. 종진님처럼. K-pop 아이돌 분들도 콘서트장이라던가 이럴 때 공간향을 접목시켜서 팬분들과 같이 공연했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향 맡으면 그 날이 기억나요. 마지막에 이제 센터 아티스트라는 분야로 활동하는 조향사님 분들이 있어요. 요게 또 제 전문이기도 하고, 그림의 어떤 예술을 즐길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밖에 즐길 수 없었어요. 그림을 하나의 향수로 만들어가지고 이 향으로 코딩화하는 거예요. 그림마다 향을 그렇죠. 같이. 다르게 그림마다 향을 다 다르게 그 작가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되게 입체적이겠네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진짜 강의 듣는 느낌이에요. 이게 평소에 또 이런 얘기 사실 막 들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오늘 재밌겠네요. 기대돼요. 각자 오늘 가져온 좀 향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쓰는 향수가 한 5년째 제가 같은 향수를 쓰고 있는데, 이 향을 맡으면은 예를 들면 뭐 제 생각이 난다든지, 이게 저의 고유 향기처럼 만드는 걸 좋아해서 5년 전에는 또 한 2년 정도 같은 향수를 쓰고, 그 전에도 또 오랫동안 같은 향수를 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베르가못을 쓰고 있습니다. 페뷸러스 톰포드 최근에 샘플 맡고 괜찮다고 느껴서 산 향수고, 얘는 그 필로시코스라는 딥티크 제품인데, 얘는 무화과 향을 가지고 있는데 시원하거나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향을 선호를 해서 새로운 스타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산 향수고,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네. 그 반려견이 또 후각이 예민해서 집에서 향수를 잘 안 뿌리고, 저는 이제 공병을 충전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축축축축 하면 쭉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향수를 진짜 안 뿌려요. 태어나서 한 거가 2년 전에 처음이었고요. 항상 선물 받은 걸 그냥 오래다. 그리고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향수를 이걸 전 어떻게 다 쓰지?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제
본연 그 자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느껴져요, 형 냄새? 아니 나는 맡으면? 모르지. 아. 나는 모르는데 근데 세훈이가 항상 수호형 향이 제일 좋아. 하면서 막 그거 막 깨물고. 그거 좀 이상한데? 아 근데 좀 이상한데? 제가 지금까지 느꼈을 때 딱 떠오르는 소영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소영이 향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채치였어. 채치구나. 채치맨 멋있다. 향수를 가져오긴 했어요. 첫 향수가 이거예요. 진짜로. 런던의 그 향수 편집샵에 들어갔는데 되게 사람들 잘 모르고 유니크하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검색을 했죠. 현대백화점에 팔더라고요. 추억을 샀으니까. 네. 그 메종 루이 말이라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브랜드인데 롤 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라서 네. 쓰는. 분사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딱 원하는 부위에 국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바르기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빌려드릴게요. 뭔가 잘 맞으니까 이게 향수가 맞아요, 뭔가- 맞아요. 되게 다양한 라인을 갖고 계시네요. 세 분 다. 요즘 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향수도 트렌드가 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향수. 그러니까 일명 백화점 1층 향수. 예. 요거를 조금 이제 조향학개론에서 나오는 말을 좀 쓰면은 패션하우스 퍼퓸 아니면 뭐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퍼퓸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눠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가 그런 패션 브랜드 향수를 많이 접했잖아요. 뭐 안나스이 같은 브랜드나 존 바바토스 아티산. 네, 그리고 되게 상징적으로 우리 기억이 나잖아요. 현재 또 니치 향수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 니치 향수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소규모 그리고 독립성, 인디펜던트적인 성향을 가진 작은 브랜드에서 만든 향수인데 어디에다 포커싱을 뒀냐? 독창성 그리고 희소성, 예술성에 더 집중한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약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니치라는 글자의 어원을 알면 돼요. 이게 프랑스 말인데 틈새라는 뜻이에요. 틈새. 틈새 있는 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말로 유니크 향수, 음악으로 비유하면 패션하우스 퍼퓸, 디자이너 브랜드 퍼퓸, 요거는 약간 이제 우리 SM 약간 JYP, YG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니치 향수는 약간 잔나비님 분들 조금 정확히 네. 직관적으로 이해가 와닿다. 됩니다. 이게 와닿죠. 지금 이 니치 향수의 트렌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당연히 예견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데이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규모였던 국내 판매액이 작년에 1조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90%가 니치인 거죠. 와. 니치 향수가 한 50% 이상은 소멸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AI 때문에 이제 50%가 이제 사라질 거다. 혹은 합병될 겁니다. AI가 향을 조합해서 또 잘 그쵸.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메송 릴리앙, 악센트 이런 데는 AI가 향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에 이제 필리라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300년 동안 런칭됐던 레시피에서 겹치지 않고 시장성이 높은 향수를 추측해서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꼬르 니치거든요. 없는 거. 그쵸. 흔하지 않는 네. 향이니까. 그래서 니치 향수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니치 향수 지금 사야 돼. 지금이 근데 내가 사면 꼭 떨어지던데. 공식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비공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희 비공식 얘기를 하면은 돈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 편에서 안경 원가 이야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았거든요. 니치 향수의 원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다. 이것도 정말 궁금하다. 굉장히 흥미롭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비공식이니까 네, 진짜 네, 솔직하게 네. 얘기해도 돼요? 50% 언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원료는 사실은 50% 언더가 이제 향수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나머지 50%에서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냐면 브랜드에서 이제 또 가져갈 수도 있고. 꽤 높네요. 원료 값이. 원가가 만약에 50% 정도라고 하면 그 금액이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스도 가격에 향수 가격에 들어가요. 박스. 이 박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박스 향수 사면 버리시죠? 버려요? 예. 찬열님 버리세요? 저 버립니다. 저도 버려요. 버려요? 박스가 버리면 안 됩니다. 원래 그게 뭐냐면 향수 보관하기 최적의 장소예요. 박스. 향수의 가장 큰 적이 4대 천왕이 있어요. 4명이. 빛, 오 맞아요. 열, 빛, 온도? 습도, 습도. 공기. 이 열, 빛, 공기, 습도에서 향수를 보호해주는 게 그 박스 패키지라는 거예요. 채광 제일 좋은 데다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그 빛 들어오면 이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향이 그러면 그 3년 언더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가 처음 맡아서 시향했을 때 좋아했던 것도 다르게 나는 거예요. 브랜드에서도 그래서 되게 신경을 써요.
박스를 제가 버려도 된다라는 분이 있어요. 와인 냉장고 있으시는 분들. 향수가 12도에서 18도 보관하기가 참 좋아요.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열과 빛도 차단하고 네. 습도도 제하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박스 사면 좀 이제는 버리기보다는 좀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 변호사님 갖고 계신 향수 중에 가장 비싼 궁금하죠? 수집품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150만 원짜리 르라보 어나더 13 500ml. 나 처음 500ml짜리 향수 있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그냥 이 향수 매장 가면 DP해 놓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지. 이거 사이즈지. 이 500ml를 어떻게 쓰냐면 향수를 뿌릴 때 랠리 포인트를 정하는 거예요. 집, 그리고 직장, 차. 그래서 거기다가 500ml 이렇게 두고 뿌리는 거예요. 들고 다니지 않고. 그렇다면 그건 1.5리터라는 아니 500ml 하나, 500ml 하나, 500ml 하나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합치면 1.5L인데 맞네. 르라보를 왜 500ml를 제가 샀냐면 도저히 그 어떤 마지막 터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르라보 어나더 13의 마지막 그 탁 치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500ml 쓰고 있다. 엄청 많이 뿌리시나요? 저만 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향수 이거 뿌려봐라 좀. 저는 좀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 2달이면 쓰는 것 같고.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 공병 쿠팡에서 사가지고 직원분들이 이거 나 이 생각을 못했네. 저도 정말 비싼 향수 하나 알아봤는데 가격이 엄청 고가여서 비싼 금액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향수가 있다고 해요. 혹시 얼마일 것 같으세요? 뭐 억대지 않을까? 뭐 기본 뭐 비싸면 억은 돼야. 조금 세게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억. 17억. 오, 맞아요. 최고급 원료나 향료를 쓴 것도 기본이고 3,500여 개의 그런 다이아나 금은 이런 걸 세팅이 많이 되어 있는. 다이아 값이네. 근데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상으로는 17억인데 더 비공식적으로 이제 확 들어가면 더 비싼 금액의 향수가 존재해요. 모릴리 파리스에서 하는 맞춤 향수 서비스가 있어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르몽드 스르메술. 르몽드 스르메술. 모릴리 팀, 그러니까 마스터 퍼퓸러 팀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제 한 명을 위해서 조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사면 깡통차가 있고 풀옵션 차가 있잖아요. 무옵션으로 해서 모릴리 파리스 향수 맞춤 향수 받으면 여기 19억으로 시작해요. 제일 적은 금액이 19억. 과학자들, 컴파운더들이 만든 거 말고 진짜 자연에서 한 땀 한 땀. 영화 향수 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풀옵션 가격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네. 풀옵션이 이론상으로는 판매된 적은 없어요. 네. 이론상으로는 250억. 와. 모든 옵션을 이 향수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판매 사례가 있는 것, 제일 비싸게 팔았다. 요 금액은 23억. 아니 기네스북에는 등재가 안 되죠. 대박이다. 와 바르면 뭐가 어떻게 막 젊어지나? 저는 최근에 그런 글을 봤어요. 조말론도 우리가 니치 향수라고 흔히 부르고 있기는 한데 조말론 같은 경우는 되게 대량 생산을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니치 향수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니치 향수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를 이걸 좀 사전적으로 니치 향수를 정의하자면 소규모 브랜드, 독립 브랜드여야만 하고 수요랑 공급이 둘 다 좀 어느 정도 많지 않는. 조말론은 대량 생산하잖아요. 니치 향수가 대량 생산한다? 그럼 살짝 갸우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3대 요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술성, 희소성, 독창성. 조말론을 우리가 니치로 봐야 되냐?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조말론을 니치였다. 니치였다. 영국 런던의 이제 첼시에서 되게 조그맣게 사실 이 향수 아틀리를 운영하시고 진짜 니치였던 거죠. 오프라원 프리쇼 나오시고 또 이제 엄청 유명해지신 거예요, 향수가. 그래서 대량 이제 판매가 됐고 에스티로더에다가 자신의 브랜드를 팔았어요. 그래서 조말론에서 판매돼서 조말론 런던인 거예요. 저는 이 시점을 조말론일 때는 니치였다. 조말론 런던이 된 순간 니치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 우리가 좀 갸우뚱해야 되지 않을까? 니치 향수라고 좀 부르기 좀 자격이 없다. 이 기준이 정확히 좀 있을까요? 자신들이 니치라고 본인 스스로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카피해서는 안 된다. 브랜드가 브랜드를 카피하게 돼요. 니치 향수가 아무래도 독립적인,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조그만 규모다 보니까 대형 패션 향수를 오마주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제가 맡았을 때는 이건 거의 흡사한데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했고 이제 새로운 레시피 향을 찾기가 사실 저도 조향사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도 뭔가 좀 특별해야 돼요. 가장 최근에 제가 정말 신박하다라고 했던 니치 브랜드, 한국 브랜드가 리셉터라고 있어요. 리셉터. 리셉터가 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돌리면 또로로로로 이렇게 돌아가요. 누다라 같은 경우는 털로 감싸고
우다라가 제가 알기로 런칭된 지 3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이제는 향뿐만 아니라 외부 디자인이라던가 브랜딩이 브랜드의 스토리라던가 니치만의 얘네들만의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Let me take it back to the realness, feel this. Let me take it back to the realness. Take it back, take it back. Take it back, take it back, take it back. 이성을 유혹하는 페로몬 향수 막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향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효과 전혀 없어요. 페로몬 향료가 이성을 유혹할 수 있다? 아니요, 제로. 전혀 없습니다. 진짜요? 과장된 마케팅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플라시보 효과예요. 페로몬이 뭐냐면 냄새 언어예요. 예시를 들자면 코끼리가 페로몬을 분출해요. 근데 그 페로몬 안에 언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나 너를 유혹한다. 우리 인간에게 페로몬이 필요합니까? 없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린 냄새 언어가 아니고 소리 언어를 써요. 의사소통을. 페로몬이 실제로 효과 있으면 나부터 썼지. 맞잖아요. 이속을 유혹할 수 있는 향을 만들 수는 있어. 그게 어떻게? 타겟층을 한 명 딱 집어야 돼. 무조건 한 명밖에 안 돼. 이 사람이 좋아하는 향. 그걸 알아내서 그렇죠, 그걸 만드는 그럼 거군요. 내가 뿌리면 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가품 향수. 뭐 조말론, 크리드 같은 명품 브랜드들의 가품 브랜드가 밀수되다가 그게 적발이 되기도 했고, 사실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왜 그런 포털 사이트들의 그런 가품 향수들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고, 어느 국가든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향수를 런칭할 수 있는 거예요. 밀수품 애들이 검사를 받았겠어요? 안 받습니다. 어떤 화학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향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에는 뉴스에서 경제적인 피해로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병을 앓고 이런 게 나올까 봐 저는 사실 굉장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진품 가품 구별법. 구별하는 법을 좀 콘택트하게 아, 좋다, 좋아요. 좋다. 향으로는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돼. 진짜요? 특수한 경우가 있죠. 내가 이거를 오래도록 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경우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처음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판매자한테 수입 신고 필증 달라 그랬어요. 수입 신고 필증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품이에요. 이 레시피 택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국문 택이라고 하는데 이 스티커를 붙여요. 표시된 스티커. 톰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렇게 있네. 나와요. 여기는 지금 ELCA 한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톰포드 향수는 ELCA 한국에서만 공식 수입을 하는 거예요. 혹은 병행 제품으로 하거나. 근데 만약에 밀수품한 애들이 이거 가짜로 붙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죠. 인터넷에 의약품 안전나라를 치면 거기에 이 대표자 명이랑 회사 명을 치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나오고 등록돼 있으면 나와요.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가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외 직구랑 이제 구매 대행은 조금 달라요. 그 구매 인보이스를 달라 그래야 돼요. 인보이스. 해외 송금 거래 내역서. 요거를 꼭 달라고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게 면세점 향수가 있어요. 예, 이거 좀 살짝 애매하거든요, 면세점이. 면세점에서 사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커가 없는 거예요. 면세점에서 사는 데는 이렇게 스티커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밀수업자라 칠게요. 예. 내가 밀수업자예요. 면세점에 사는 거 이거 스티커가 없잖아. 그럼 없다고 말하면 돼. 면세점에서 산 거라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럴 수 네. 있잖아요. 면세점에서 산 걸 외부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공식적인 수입 절차를 거쳐야 돼요. 막 팔 수 없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이 규율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 브랜드가 어떤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너무 저렴하게 인터넷에서 판다?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근마켓에 파는 거는 솔직히 FM으로 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당근,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향수는 화학 성분의 결합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관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트리트먼트 했냐에 따라서 얘가 이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 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린 몰라요. 향수를 사고 파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향해야고요, 그쵸.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실제 진품 가품을 가져왔어요. 겉모습으로 보면 진짜 그냥 뭐 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종진님 어떻게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아, 저는 가능합니다, 무조건. 오케이, 우리 수호님은요?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뿌려드렸고 이게 1번이에요. 1번 향.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품이고 이거는 가품인데 이유까지 약간 근거도 같이 이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틀렸을 때 부끄러워진다. 아주 좋은 팁을 주셨어. 어때요? 이거 맡아보시니까 어때요? 스파이시한 느낌. 스파이시한 느낌? 네. 비누 향이라고 해야 되나? 욕실에서 나는 그런 느낌. 네. 이제 2번 향으로 갑니다. 조금 다르죠? 네.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예. 아, 진짜 다르다. 진품이 뭐고 왜 이게 진품이다? 일단 동시에 그럼 뭐가 진품인지 한번. 하나, 둘, 셋. 오. 어떻게 다 틀렸나봐. 다 틀렸어요. 와. 2번이 진품이에요. 둘이 향이 비슷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2번은 잔향만 있다고 느껴졌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처음에 통 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잔향이 있어서 그래서 2번이 이걸 따라하는데 그 치는 향을 못 따라했다고 생각을 해서 1번이 진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풍부한 향이 났는데. 1번이. 1번이. 근데 반대로 그거였나 보다. 이게 찐 향인데 나야 되는데 이 찐 향을 내려고 뭔가 막 던진 딱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향이 간 건가. 이게 참 어려워요. 애초에 이 오르페옹이라는 향수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품 가품을 구별하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선은 웃긴 게 이게 2번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진다. 여기는 레시피 택이 없고 여기는 레시피 택이 있죠. 나만의 향수를 찾는 방법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맞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가요, 딴 거 없습니다. 조향사 찾아가세요. 그분들을 찾아가면 그분들의 그 작업실에 최소 못해도 한 300개의 향료가 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시간 내서 맡아보면서 조향사랑 같이 컨설팅을 받는 게 그게 제일 확실해요. 확실해. 아예 제가 그래서 세트박스를 갖고 왔어요. 자, 무겁다. 하나씩 이제 시향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너무 기대돼 지금. 막. 몸이 여기로 쏠렸다. 이렇게 실제로 가서 600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개 정도로 추려서 보통은 하시나요? 120개.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못 맞고요. 하다 기절하는 사람도 있네요.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맞춤 향수 하나 하는데 제가 제일 빨리 한 게 2달? 비율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또? 비율도 중요하죠. 네. 내가 일단 좋아하는 거를 조향사 다 알려주고 비율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른 탑3. 네. 그죠? 우리 찬열님께서는 베르감 화이트 머스크 예. 파인우드. 예. 그리고 우리 종진님께서는 시나몬 클로브 바닐라. 네. 우리 수호님께서는 시솔트 토바코 허니서클.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네. 향수를 만들 때 그래서 개개인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향수 추천도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분에게는 이 향료를 좋아하니까 이 향에 맞는 혹은 이 향을 잘 만드는 브랜드를 소개시켜주고 또 종진님은 종진님대로 수호님은 수호님대로 이렇게 달리 해주는 거예요. 향수를 잘 찾는 방법,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 향을 맡고 조향사랑 같이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소개받는 게 좋다. 이 토대로 좀 향수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조금 무신사 향수가 있어요. 무신사 뷰티가 있거든요. 무신사에서 런칭한 향수가 있어요. 4종류가 있는데 이 4종류에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사실 정해놓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오고 왔었는데 이거 시향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거 시향 때문에 바뀌었어요. 수호님이랑 찬열님을 바꿀 거예요. 이 추천을 원래는 저는 순수 이분들의 이미지로만 판단을 하고 무신사 향수를 이제 배치를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거는 바꿔야겠다. 그래서 재밌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하나씩 헤이즈. 놔드렸는데 수호님께는 코코모라고 하는 무신사에서 나온 향수를 추천을 해드렸고 우리 종진님께는 스모크 오드, 우리 찬열님께는 모시 헤이즈. 한번 여러분들 시향해 보실래요? 네. 괜찮아요? 예. 괜찮죠? 제가 코코넛을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좋은데? 원래는 이게 또 찬열님께 추천해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미지만 보고. 근데 이것도 좋은데? 이게 찬열님께 추천해주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좋다. 아니요, 이러면 PPL인 줄 알아요. 무신사 만세! 해외 유명한 조향사님 분들을 섭외해서 또 디자인 맡겨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건 선물로 주신 건가요, 혹시? 이런 얘기 또 없었네. 항상 추천을 이제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 토대로 먼저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라인을 좋아하는지, 향취를 좋아하는지 향료를 먼저 알고 있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조향사가 추천해주기도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향수를 뿌리는 거가 몸에 유해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진심으로 궁금한 거네. 궁금해서 이거 되게. 피부에 닿는 거니까. 권장사항을 따르는 게 일단 안전하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향수 보관을 정말 잘하셨다면 플러스로 한 2, 3년 정도 더 써도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써 있다면 그 연수에 맞게끔만 딱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향수는 화장품법에 컨트롤 당하고 네. 있어요. 검사를 꼭 해야 돼요. 연구원에다가. 뭐 유명한 연구원 저랑 같이 일하는 카트리 코티티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내면 검사를 한 달 이상 해요. 직원분들이 뿌리시는구나.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다. 향수 뿌리는 팁도 있나요? 다들 향수는 뭐 어떻게 뿌리세요? 맥박 뛰는 데가 잘 향기가 퍼진다 그래서 손목에 뿌리고 그냥 목에 요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뿌려서 톡톡합니다. 톡톡. 그리고 목에 톡톡. 저는 웬만해서 이제 비비지 않으려고 오.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비비는 순간 우리가 어떤 게 생겨요? 마찰열 생겨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열 비스도 순간적인 마찰열은 과도한 열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향수의 탑 미드 베이스라고 있어요. 탑에 해당되는 향수는 굉장히 연약해서 변질돼요. 그래서 지속 시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항상 향수 뿌릴 땐 여러분들이 톡톡톡 두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손목에 왜 어떻게 뿌리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스처가 많은 곳에 원래 향수 뿌려야 돼요. 향 입자가 떠다닐 수 있게끔 남자들은 어깨를 많이 움직여요. 남성들이 어깨를 많이 쓰니까 어깨 쪽이라던가 손목에 이렇게 뿌리는 게 제스처가 많은 이유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화장실을 하루 8번을 가요. 손 닦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물론 조향사인 저처럼 계속 향수를 뿌리고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손목보다는 조금 위로.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 부위 이런 것도 있나요? 눈. 아, 그거 안 되지.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요. 절대 안 되지. 과학적으로 입안, 사실이고. 입안. 입안 안 되죠, 안 되죠. 입안은 프로폴리스 뿌려야 되니까. 전혀 예상 못했는데 머리카락에 뿌리면 안 됩니다. 왜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에 살짝 닿을 수 있으니까. 머리카락에 왜 향수를 뿌리면 안 되냐면 우리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지방질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기가 좀 있는 거죠. 근데 향수에는 에탄올이 들어가요. 에탄올. 근데 에탄올이 소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방질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머리카락 모발이 얇아지고 손상을 주고 하는구나.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 능력이 그거 없어요. 안 되죠. 재생 능력이 없어요. 근데 또 그거는 괜찮아요. 지금 여기 말한 건 알코올 향수고 뭐 헤어 미스트라던가 헤어 퍼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노알콜 향수, 오일 퍼퓸, 뭐 밀크 퍼퓸, 워터 퍼퓸 같이 에탄올 안 들어가 있는 건 머리카락에 뿌리셔도 좋습니다. 와, 너무 좋은 팁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찬현 씨 향수 공부 많이 되셨나요? 뭔가 강연해주듯이 준비도 엄청 많이 해와 주시고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하나의 향수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향수를 많이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러면 빈센티님은 또 앞으로 향수의 트렌드를 예상하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AI 향수. 센트 아티스트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는 향을 이제 예술 활동에 쓸 수 있는 매개체로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런 트렌드가 이미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는 이제 브랜딩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단순히 향수라는 그런 물질적인 재화를 소비하지만 조향사분들을 찾아가셔서 나에게 어떤 걸맞는 그런 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우리가 흔히 경험적 재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경험적 재화들도 한번 소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에디터로서 향수에 대한 한 주평을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트렌드, 그게 바로 향수다. 뿔뿔뿔